재무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11일 금요일 밤 11시 37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숙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상승할 만한 섹터들을 좀 미리 알려드리면서 그런 종목들을 주말 동안 잘 공부를 해서 월요일부터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4종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제가 어저께 러시아 전쟁 수혜주 또는 관련주들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요새 방송을 좀 일찍 하죠. 12시 전에 하다 보니까 미국의 프리마켓 그리고 유럽 증시까지만 보고서 예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판에 미국 증시가 들어올리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주식 스터디방에 간단한 의견을 좀 드리기도 했었고 전체적으로는 좀 보합세를 예상을 했는데 뭐 예상대로 보합세로 흘러갔고 다만 어저께 그런 말씀 드렸었죠. 수혜주들이 예전처럼 수급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했지만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이 좀 하락을 했죠. 니켈 가격도 좀 하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격이 하락한 것들은 당연히 수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반면에 오늘은 스틸주는 여전히 강했죠. 세아베 스틸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체 에너지 중에서도 제가 항상 대장으로 봤었던 유니드 같은 경우는 장중한테 8%까지 급등을 했어요. 그렇게 또는 그렇지만 뭐 태형열이라든지 또 풍력은 오늘 약간 쉬어가는 또 움직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다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전쟁 관련된 주들도 올라가고 반대로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 같은 경우도 오늘은 엔터에 좀 호재가 있었죠. 카카오가 이제 그 SM을 인수한다는 호재가 좀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개별적으로 상승을 하긴 하지만 그건 장중에 발생한 재료였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을 장초부터 대응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어쨌든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 정책 관련된 주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어제는 별로 이렇게 크게 언급을 드리지 않았었어요. 뭐 원전주 정도만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 흐름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집권 뭐 한 한 집권 한 1주 정도, 당선 1주 정도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게 약간 중장기 재료로 갈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상승했었던 어저께 픽 종목들 살펴보면은 유니드가 뭐 종가는 6.7% 마무리됐지만 장중한테 한 8.5%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CS인드도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3% 상승을 했고 그리고 동국제강 세아베스틸을 여러 번 최근에 언급을 드렸었죠. 오늘 장중한때 이렇게 한 6.5%까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뭐 페노션, HMM, 대한해운 페노션을 제가 항상 원픽으로 뽑았었는데 페노션은 장중한 때 7%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여전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축하드리고요. 저도 오늘은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는 매도를 해서 좀 많이 수급을 많이 물량을 좀 줄였습니다. 물론 뭐 조금 더 상승분이 있다고는 보지만 제가 페노션을 말씀드린 지가 벌써 3주가 넘었죠. 2월 재테크 강의 때 말씀드렸었으니까 어쨌든 그러고 나서 30%가 이미 훌쩍 넘어서 35%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주가 35% 이상 넘기기는 상당히 수급적으로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윗공강에서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좀 체크하셔가면서 다른 종목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다우존스 나스닥이 장막판에 좀 들어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돼서는 전쟁에 대한 그런 관련된 주들이 수급 또는 흐름이 오늘 약간 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미국 증시가 보합으로 마감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사실 전쟁 리스크 때문에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보합으로 마감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장중에 대응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중소형주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예전에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대형주를 상당히 신뢰를 했었습니다. 삼성전자, 뭐 LG전자 또는 뭐 SK라든지 이런 여러 종목들을 신뢰했었기 때문에 많이 물려 있었죠. 작년 1월 달에 산 것들 올해 뭐 손절하는 과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미 다 뭐 그 손절했었던 몇 천만 원을 다 복구를 이미 중소형주로 한 달 만에 다 복구를 했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수가 올라가는 장에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대형주들이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형주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거나 중소형주가 약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지수가 오히려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거나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중소형주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지수 대형주들은 오늘 다 상승을 못했죠.
1위부터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면 카카오만 1.5% 정도 상승을 했고 나머지는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개별 섹터들은 상당히 강했었죠. 원전주라든지 이렇게 테마주들이 상당히 각광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상승 종목이 538 종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0.71%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합으로 끝났는데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의 한 2배 정도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선택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대형주도 무조건 하락을 하고, 왜냐하면 지수가 지수가 아니라 전체적인 하락장이죠. 지금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일 때는 대형주도 하락하고 소형주도 하락을 하는데, 물론 대형주가 조금 덜 하락은 하겠죠. 하지만 하락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다못해 삼성전자도 2%씩 떨어지는 날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반대로 반등할 때를 생각하셔야죠. 소형주는 10% 또는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죠. 근데 대형주는 많이 올라가 봐야 5%, 뭐 진짜 이례적으로 10%. 어저께 같은 경우 뭐 카카오가 10% 가까이 올라갔는데 진짜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좀 구별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형주 비중을 지금 현재 10% 아래로 낮추고 있고, 대부분 다 뭐 중소형주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대형주까지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만 현재는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형주 정도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간 유럽 증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하루는 이렇게 떨어지고 하루는 이렇게 오르고, 그렇게 뭐 어쨌든 러시아 전쟁 이슈 때문에 하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대응하기 좀 어려운 시장이긴 한데, 어쨌든 국채금리도 드디어 이제 2.0%를 넘어섰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FOMC 회의가 이제 이번 주에 열리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뭐 이런 보합세 추가 하락분이 좀 나오게 되겠고요. 일단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원달러 환율이 이미 1235원 최고치를, 지금 3년간 최고치를 거의 앞두고 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공포지수는 소폭 하락해서 30포인트 근처에 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상당히 높은 수치죠.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원활하진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유가도 지금 100달러 가까이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많이 올라갔을 땐 140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많이 하락을 하고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또 보시는 것처럼 뭐 구리, 은, 니켈, 백금, 뭐 주석 아연 모두 이렇게 소폭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찾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주들은 당연히 약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급들이 그럼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크게 4가지 섹터 정도로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게임이죠. 뭐 윤석열 당선인 그 정책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크게 4개 정도로 뽑으려면 일단 게임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P2E 게임을 절대 허용한 건 아니에요. 허용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허용 기대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P2E 게임을 국내 허용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다. 오히려 규제 정책이 나오게 되면 관련된 주들은 다시 폭락을 하겠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NFT는 좀 좋게 표현한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그 앞에 부분 내용을 살펴보면 11일 오늘이죠. 오늘 윤석열 당선인 측이 P2E 게임의 국내 허용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전에 공약집에서는 허용을 제시했지만 관련 문구를 삭제한 바 있다라고 분명히 써 있죠. 그리고 최종 공약에는 빠졌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 씨도 마찬가지로 P2E 게임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현행법상은 국내에서는 사행성을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 법률에 따라서 등급 분류 자체가 나지 않고 있고, 무한돌파 삼국지 그것도 얘가 한 4개월 전인가 5개월 전에 그때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어쨌든 그게 등급 보류가 되면서 폭락을 했었죠. 그때 관련된 NFT나 게임 관련된 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어쨌든 미르포나 이런 것들은 잘 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럼 위메이드나 이런 거 설명드릴 때 글로벌 서버, 글로벌 게임들이 있는 곳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국내에서는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좀 각광받는 게임이 있는, 글로벌 게임이 있는 곳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그 당시에 좀 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위메이드뿐만이 아니라 뭐 컴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수혜주를 좀 엮이고 있는데,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상정책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투자 수익 비과세를 한도 5천만 원으로 됐고, 이제 거래소 발행 도입 후에 ICO로 허용을 했다라는 내용들, 그다음에 NFT 거래에 대해서는 활성화,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육성하겠다.
라는 내용들. 그래서 NFT 관련된 주들도 최근에 다시 상승을 하고 있죠.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이런 것들, 뭐 서울 옥션이라든지 다시 이제 반등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 이유도 이런 정책 기대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좀 흐름을 보시고, 게임주들, 뭐 저도 컴투스 홀딩스나 이런 데는 최근에도 계속 추천을 드렸고, 오늘도 뭐 급등을 했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그런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아직까지는 허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허용에 대한 좀 뭐 완화적인 정책이 나온다면 당연히 뭐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이 있겠지만, 반대로 뭐 규제책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 10%, 20%는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아셔야 된다는 거고요. 반면에 NFT에 대해서는 어쨌든 후보는 현재까지는 좀 긍정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어쨌든 뭐 NFT, 제가 이제 장중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지금 기간 조정도 끝났고 가격 조정도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상승률이 20, 30% 정도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이제는 슬슬 좀 볼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컴투스 홀딩스, 네오위즈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2주 전쯤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좀 이렇게 보합을 좀 겪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빗썸에 그 네오위즈 홀딩스의 가상화폐가 상장을 했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장중한테 한 9%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 맥스가 좀 이렇게 눌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그런 기대감으로 최소한 다음 주 중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때 뭐 잘 줄여서 나오시던가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뭐 서울옵션이라든지 제가 예전에 11월달, 10월달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고, 그 당시 픽 종목들은 대부분 다 뭐 두 달 사이에 200%, 300% 오른 종목들도 많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 당시에 저희 주식 토론방도 수익을 참 많이 냈는데, 지금은 다 반토막난 종목들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물타기에 대한 내용들도 좀 말씀드렸는데, 절대 이제 신고가까지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 하에서 이례적으로 급등한 것 뿐이지, 또 이제 메타로 페이스북이 사명을 바꾸고 이런 전체적인 글로벌적인 그런 강력한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던 거지, 이게 뭐 팬더메탈로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전접점까지 돌파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서, 분명히 아직도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평단가를 낮춰서 탈출할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다음에 원전주가 되겠죠, 두 번째로. 그래서 오늘도 뭐 원자력 학회에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했다라는 내용도 나왔고요. 여기 보면은 성명서에 신한울 3, 4호기 즉시 건설 재개,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원자력 기반 탄소 중립, 이런 것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재료라고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뭐 윤석열 씨가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시작이 돼서 그때 이런 거에 대한 뭐 승인 정책을 내놓는다던가 이렇게 되면 그때마다 이제 상승하는 중장기 재료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다만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급등한 건 맞습니다. 제가 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도 거의 4개월 전부터 계속 대장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계속 눌리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신고가 다 돌파를 했죠. 그래서 어쨌든 신고가 돌파한 거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또 지금 뭐 3일 그 단기 과열 그 종목에도 지금 데이터 예고가 지정이 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테마의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그런 공시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대장주가 꺾이게 되면은 이 원전 테마도 다음 주까지 시세를 주고서 어느 정도는 또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건 당연히 뭐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거기에 적절하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성파워텍은 지금 현재 대장주에서는 좀 밀려난 상황이고, 한신기계, 일진파워, 서전기전, 세 종목이 오늘 한신기계와 일진파워가 이제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전기전도 저는 이제 좋게 보고 있고, 나머지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뭐 주식 저희 스터디방에서 서전기전 제가 공유를 해드렸었죠. 공유해드려서 그 이후에도 한 10% 정도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한 때 한 25%까지 급등을 했었고, 저도 뭐 매수 매도를 해가지고 오늘 뭐 추가적인 수익을 좀 내고 나왔습니다. 또 이런 내용들도 나왔죠. 전기차 충전 요금, 이것도 그 공약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주들도 오늘 함께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다음 것은 이제 그 주택이죠. 건설과 주택에 관련된 정책들 250만. 사실 이거는 이재명 씨가 당선이 되든 윤석열 씨가 당선을 되든 뭐 공통되는 공약이긴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좀 상승을 많이 했고, 뭐 GS건설이나 현대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들, 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도 안정적으로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고, 뭐 테마주성, 뭐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테마주를 보겠다고 한다면
뭐 KD라든지 신원종합개발, 남광토건 같은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뭐 건설자재, 노르페인트나 한솔, 콤데코 이런 종목들도 좀 테마성이 있으면서 급등하는 건자재 종목 관련된 주기 때문에 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산주죠. 방산주. 그래서 뭐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긴장감 플러스 해서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방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북한도 계속 ICBM에 대한 이런 뭐 시험 발사나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국방력 증가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흐름이다. 여기 아래 써 있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그 독일과 프랑스에서 국방 분야의 지출을 늘리겠다는 기사가 나왔죠, 이미. 그런 것들도 하나의 큰 재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경우도 방산주가 밀리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 전부터 뭐 2월 재테크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참 좋아하는 종목인데 뭐 최근에 신고가 달성하고는 좀 조정을 받고 있죠.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LG 넥스원 이런 데는 아무래도 좀 실적주라고 할 수 있겠고 나머지 뭐 빅텍이나 한일단조, 포메탈 이런 곳들은 좀 테마주. 그러니까 뭐 리스크를 감소하고라도 뭐 변동성을 좀 즐기겠다, 매수 매도를 잘한다라고 하시면은 아랫단에 있는 테마주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흐름을 보면 어쨌든 러시아 전쟁 관련된 주에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 정책주 쪽으로 좀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식 스터디 지금 6기 4월반을 모집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도 제가 그 주식 스터디 방에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는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뭐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아침에 뜨는 것들 중에서 제가 선별을 해서 매일 한 40개 정도가 뜨는데 그 중에서 한 3개 정도만 제가 픽을 해서 이렇게 보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이런 것들 급등했었던 종목들 다 설명을 드렸었고 장중에 제가 장 전에 그 공유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장초에 매수 매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서정기종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한 오후 1시경에 이제 공유를 해드렸었고 그 이후에도 한 10%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얘기도 좀 드렸었죠. 그래서 분식회계 결과가 오늘 아마 나올 것이다. 그래서 뭐 마지막에 뭐 종가로라도 담으신 분들이 있었으면 거의 장 끝날 때쯤에 나왔으니까 지금 시혜가가 5% 정도 상승이죠. 그래서 뭐 월요일에 좋은 수익을 또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SKC, 동화기업, 신성델타테크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오늘 2차 전지가 상당히 눌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SKC 같은 경우는 장중에 4%, 신성델타테크는 장중에 6.3%, 동화기업도 장중에 4%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시초가 대비해서도 3, 4% 높은 가격까지 올라갔어서 뭐 시초가에 사셨거나 장초에 사셨으면 뭐 2, 3%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주식 스터디 6기도 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셔서 같이 이렇게 스터디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장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